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페이스북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제가 그저께 했을 때랑 좀 뭔가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라이브 표시도 왼쪽 위로 올라가 있고요. 새로워져 있는 페북인데요. 자, 오늘 제가 모셔서 말씀을 나눌 분은 바로 오마이TV에서 자주 뵙던 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출연료를 안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원래 주는데 괜히 아니에요. 출연해 주신다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광진 의원님입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박수 짝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박수를 안 치는데. 자, 먼저 투샷으로 먼저 예.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상하네. 제 머리가 좀 더 크죠? 네. 제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과 함께 오늘 길게는 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팔이 아픕니다. 짧게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넓은 스튜디오에 무슨 핸드폰 거치대 하나도 없어요. 컨셉이에요. 이렇게 컨셉이에요? 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게 안 컨셉이고요.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팔이 아프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김광진 의원님과 오늘 뭐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그런 사안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증문 즉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의원님의 모습을 원샷으로 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고 계시네요. 역시 두 분밖에 안 치는데. 임승희님 감사합니다. 예. 네. 홍혜정님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을 여러분께 모셔다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거치대 하나 좀 사요. 아니 이제 박정호의 새로 직캠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큰일 났네. 의원님을 모셨고요.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네, 아침 6시 반에 네네. SBS 시사전망대 나갔다 왔는데요. 네. 그 방송도 오늘 끝났어요. 방송 개편으로 시사전망대 아침 방송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오후에 이제 여기 왔는데 네. 오전에 여기 왔는데 여기 또 없어지면 예, 큰일 났네. 오늘 뭐 그 향후 방송도 오늘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출연하는. 제가 2개 정도 남아 있는데 네, 둘 다 3개인데 다 이제 하나는 이번 주로 끝나는 일이 생기겠네. 예, 뭐 프로 종료로 뭐 이렇게 이름 붙여야 될까요? 다 종료시키는 방송을.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의원님 오랜만에 근데 왜 오마이TV에 폐지예요? 새로 나오셨습니다. 직해요? 폐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오마이TV가 그동안 이제 정상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마이TV가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저의 어떻게 보면 욕심을 채우는 이런 박정호의 새로 직캠 이런 좀 종료를 하고요. 새롭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희님이 김광진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하셨네요. 오늘이 네. 마지막인가요? 제가 오마이TV를 통해서 또 자주 모실 겁니다. 예, 박정호의 새로 직캠은 오늘 마지막이지만 다른 방송에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직캠 이런 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비밀인데. 자, 의원님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요즘에?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아니, 백수 생활을 즐기면서. 저는 놀랐던 게 이 정치 뭐 현장이나 그런 시사 프로에서만 보다가 TVN에서 의원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마이스타가 있는데 오마이스타 기사를 보니까 이 소사이어티 게임 2 그 제작 발표회 현장에 의원님이 연예면에 나오시더라고요. 방송을 안 보셨잖아요. 네, 방송은 못 봤어요. 아유, 아픈데 왜 찌르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의원님이 이제 정치는 안 하시고 연애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연애할 수 있으면 연애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영화 배우가 꿈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이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영화사의 제작자분들과 PD님들 연락 주십시오. 그래요? 연락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네. 불출마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뉴스인데요?
영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영화사에서 연락을 주면 영화 배우 되면 불출마 선언한다. 예, 오늘 단독이 하나 순천 나왔습니다. 지역의 경쟁 후보분들 잘 보시고 네. 제가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빨리 영화 제작사에 아는 분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이 뭐 상대방 쪽에서 진짜 영화 제작사 쪽 연락해가지고 연락을 해라. 영화나 찍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김은숙님께서 다 하세요라고 하셨네요. 예. 둘 다. 뭐 사실 뭐 둘 다 해도 상관없죠. 뭐. 그럼요. 어쨌든 TVN에 등장하는 의원의 모습 저도 이제 뭐 제 방을 통해서도 볼 텐데 이번 주에도 나오시죠?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늘 목요일? 내일이군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내일 저녁. 내일 저녁. 밤 좀 늦게 하더라고요. 11시. 밤 늦게 해요. 그렇죠. 네, 이틀에 걸쳐서 밤 11시 몇 분에 시작해가지고 네. 12시 몇 분에 끝나요. 그래요? 이틀에 걸쳐서 하는 방송. 이틀에 걸쳐서 나오니까 이틀분 출연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분인가요? 그러니까. 자, 의원님. 화기애애하게 오늘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청노루기님께서 안 돼요. 국방이 국회의원 하셔야죠.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도 국회의원 당선되면 좀 상임위를 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상임위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국방위를 해야 됩니까? 계속 국방위 하셨죠? 4년 내리했죠. 그러긴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2년씩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19대 국방위가 좀 특이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국방위 4년을 거의 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저희 당에서도 저 있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성준 의원도 4년 다 하셨고요. 안규백 의원도 4년 하셨고 네. 백군기 의원도 4년 하셨고 그렇네요. 거의 다 그러셨네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유승민 의원도 4년 하셨고요. 원내대표 한다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걸 빼고 사실상 4년을 다 하셨고 네네. 김성찬 의원도 4년을 다 하셨고 한기호 의원도 4년을 다 하셨고 거의 뭐 4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4년 다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떨어졌어요. 반전이다. 뭐 국방의 저주도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그 기사가 났어요. 네. 어느 상임위가 가장 재선율이 높은가 라고 했을 때 국방위가 끝에서 두 번째로 났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국회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국방위는 꼭 피하십시오. 교문이 갈 겁니다. 제일 재선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요즘에 뭐 방송 출연하시고 이 함께하는 미래 활동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건가요? 강연하시고? 강연 다니고 네. 뭐 이런저런 방송들의 패널로 이제 나가고 하는데요. 근데 매번 나가면서도 갈등이 생겨요. 방송이라고 하는 게. 네네. 그냥 뭐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 나누는 오마뉴스야 사실 주제나 이런 것보다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경우들이 더 많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들을 그렇죠.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사실 뭐 10분짜리 15분짜리 방송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또 그게 제 전공 분야, 뭐 국방 분야나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렇죠. 고정으로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그날 갑자기 뭐 어떤 경제 뉴스가 생기면 그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정치 평론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나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사정비소라고 제가 팟캐스트를 한번 맞아요. 그 선거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대선 전에 정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다시 그냥 시사정비소처럼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마이뉴스가 팟짱 이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광진의 팟짱으로 어떻게 한번 오연호 대표님 이름만,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면 김광진의 팟짱으로 제 아침마다 여기로 출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요. 안 돼요? 네, 저희 패널로 고정 패널로 하셔야죠. 야, 박정호의 팟짱 하려고 지금 견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 많은 분들께서 이 현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유 버튼 좀 눌러주세요. 공유하기 좀 눌러주세요. 공유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1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당겨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1시에 또 하죠 뭐. 그럴까요? 종일 방송? 제가 팔이 아파서 안 돼요. 제가 들고 할게요. 셀카로. 네. 어쨌든 참 그런 목마름도 계신 것 같아요.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팟짱이나 저희 오마이TV에서는 오마이뉴스에서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았는데 다른 데서는 좀 부족하고 새롭게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질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팟캐스트가 돈이 안 돼요. 너무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운영비가 많이 이렇게 드나요? 서버비 이런 건가요? 스튜디오비? 사실 그때는 네. 지난번에 사정부에서는 좀 지원을 받아서 팟짱 자체의 채널 팟빵 자체의 채널로 들어가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네. 편집이나 뭐 서버비나 이런 것들을 팟빵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관련하시는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이제 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것도 팟캐스트 자체도 어차피 방송이니까요. 돈이 들어가는군요. 네. 사실 저희 팟짱 계속 하면서도 출연료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출연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직원으로 등재돼 있어서 그렇지 작가분도 있고 그렇죠. 편집자분도 있고 카메라 보는 분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개별적으로 하면 똑같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들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페북 라이브는 별풍선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자, 의원님과 이렇게 참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 참 얼마만인가 참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뭐 현안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사실 제일 큰 현안 저는 생각나는 게 바로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파기환송심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선 개입, 뭐 국정원법 위반 다 이제 인정이 돼 있는데요. 사필 규정인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사필 규정이다, 정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찌 보면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국정원장 한 명 잘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 4년 그냥 감옥 간다 생각하고 하면은 그냥 대통령도 바뀔 수 있는 건가? 그게 지금 이 사람 4년 감옥 간 것이 정의가 바로 서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한 생각 들어요. 이분 국정원장만 4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4년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감옥 4년 딱 살게 되는 건데 그걸로 맞는 건가? 그리고 뭐 요즘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게 정치적 공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면 범죄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이게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로 얻어지는 이득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정치 개입 사건, 선거 개입 사건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뭐냐? 왜 했냐, 왜? 사실 뭐 짐작은 갑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왜 했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이제 다시 다투기 시작해야죠. 그게 말 그대로 사필 규정으로 가는 길이겠지. 단순하게 원세훈이 4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무죄 취지로 나오고 뭐 보석으로 나와 있었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지. 이걸로써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하기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청와대와의 커넥션 그리고 몸통 배우가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게 아직까지는 뭐 적폐청산 TF도 있긴 하지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섣불리 뭐 전 대통령을 불러와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뭐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의혹을 또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이 볼 때는 아까 뭐 하신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몸통, 청와대 커넥션 이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원세훈 원장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국정원장으로 갈 만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네. 공무원으로 있다가 정무부 시장 하고 또 이제 쭉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쭉 성장해 온 건데 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맡겠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된 거잖아요. 물론 국정원장에 꼭 정보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간 것은 어느 정도 국정원 자체 역량 강화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전혀 좀 그러지 않는 느낌이 강한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진짜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 엊그제 그 김기현 씨라고 사이버사령부에서 3급으로 있다가 사실상 쫓겨나신 분인데요. 네.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것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KBS에도 네, 제보를 예. 했는데 뭐 못 나오다가 안 나왔고 네. 뭐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사이버사령부 얘기들이 국방비서관실로 날마다 보고가 됐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원세훈 원장도 관련해서 이제 그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했을 것이냐? 예를 들면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국정원도 한 축으로서 다양한 국가기관들의 한 가지 과정으로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윗단계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조사가 있어야 된다. 꼭 밝혀내야 된다. 그것까지 다 밝혀내야지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여기 댓글을 봐도 이정희 님이 대통령 말만 잘 되는 국정원장 아니었으니 꽈라고 네, 재치 있는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요. 사실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적폐가 청산되는 것,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네. 그 전에도 다 있어 왔었고, 뭐 많이들 그래요. 예전에 그 민주정부에서는 안 그랬냐. 지금 저 야당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 민주정부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범주가 전혀 지금의 측면과는 다른 것인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찰의 영역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치더라도 그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있었던 전례가 없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 전에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것도 재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이 짧은 기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안에서 결국 강한 것이 모든 그 옳은 것들을 이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걸로 넘어가고 해왔던 것인데 그래왔다고 그게 다 옳은 일들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관행으로 여겨져 왔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는 좀 벗어나 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관행이었으니까 예전에도 그래왔으니까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최극단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경제 권력의 최극단이라고 하는 재벌 총수 그중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정말 최극단에 있는 사람의 총수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남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감옥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전례를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간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방향선을 해야지 언제까지 옛날에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회피하고 세상에 계속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참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데요.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오네요. 출마 준비하고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출마를 못하시나요? 뭐 근데 다음 선거 때는 이제 가능하니까 일단 함께 여는 미래 여러분들 많은 회원 가입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함께 여는 미래 후원 부탁을 하셨고요.
사실 뭐 국방위 계속 하셨으니까 원세훈 정보위도 하셨고요. 뭐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재판부의 판단, 판결, 유죄 선고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방산비리 얘기도 아직까지 이게 방산비리가 척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근데 그 전에 여기 네, 네. 뭐 연관되니까 조금 네, 네, 부연을 하자면 사실은 아직 이것도 다 정확하게 밝혀지지를 못했어요. 제가 국정원 댓글 부대도 그렇고 네. 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이제 두 가지를 다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도 다 같이 있었고 관련한 그렇죠. 일도 해왔었는데요. 네.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이 있고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일단 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약간 공개가 잘 되지 않는 조직이고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도 그 중에서 좀 공개가 잘 안 되는 은밀성을 요구하는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사령부는 일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직원들의 본 예산, 그러니까 직원들의 급여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사무실의 기본 운영비는 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조직과 예산과 편성과 직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밝혀질 수 있는데 네. 국정원은 인력도 그 다음에 조직의 편제도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도 네. 전부 다 비밀 항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 국정원의 댓글이 네. 어제 선고 결과를 보면 13만 건 뭐 이렇게 이제 재판 결과를 이제 나오고 네. 그 중에 이제 뭐 추가로 25만 건 정도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정말 새발의 피예요. 새발의 피.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진실이 다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비슷한 걸로 볼 수 있는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 네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그냥 사이버 사령부 공적 조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당시에 전하 진성준 의원이나 그 공개했던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네. 공적 조서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무원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그렇죠. 잘해서 네. 상을 받아야겠으니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이제 작성한 문서예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뭐 장관 표창도 그렇습니다. 받고 이렇게 하죠. 훈장도 받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2010년도에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이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네.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뭐라고 스스로 공적 조서를 작성했냐면 2010년의 목표치가 2천만 회. 2,000회가 아닙니다. 네. 2,000만 회인데 2,300만 회로 목표를 추가 달성했다. 라고 하는 걸로 이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표창을 받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 시스템적으로 국방장관에게 날마다 보고하는 일을 했었고 그 일을 충실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걸로 상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뭐 북한군을 막기 위한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아직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공적 조서를 작성한 거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G20 정상회담을 할 때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1800회 정도로 우리가 글을 작성해서 여론을 돌렸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그게 옳은 일이냐 아닌 거냐 막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여론을 바꿨다라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작성한 공적 조서에 나오고 그걸로 작성된 문서로 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이미 더 이상 재판을 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자백을 한 거네요. 자백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백한 2010년 한 해의 문서, 한 사람의 문서에만 2,300만 회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전체 조직과 또 비밀 조직, 그 비밀이 막 은밀함을 위한 비밀 조직이 아니라 개인을 동원해가지고 한 그 조직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걸 보자면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13만 회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세 발의 피해요. 사실 저희도 그것만 듣고 와, 그렇게나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아까 2천
그렇죠. 만회 그리고 막. 지금 뭐 네. 재판에 1심, 2심, 3심이 좀 갈리는 게 그렇죠. 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에 있어서 네. 이제 국정원법은 법은 1, 2심이 이제 다 그렇죠. 유죄가 된 네. 거고 공직선거법. 1심, 2심이 달라진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1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정치에 개입은 했는데 이게 선거에 개입은 한 것이 아니다. 네, 네. 거의 그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무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된 것이 이 국정원 요원의 이메일에 나왔던 425 진원이라고 하는 메일과 네. 그 다음에 시큐리티라고 하는 메일, 네. 이 메일의 첨부 문서 이것을 증거로 볼 거냐 말 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냐. 거잖아요. 그렇죠. 예. 425 진원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대단한 은밀성을 요하는 국정원의 막 비밀 요인 것 같잖아요. 네. 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국정원장님의 논지, 오늘의 말씀, 네. 그러니까 논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4월 25일 날의 논지예요. 4월 25일 날의 논지인지 아니면 거꾸로 읽어서 논지 5월 24일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네, 네. 그냥 그날의 오늘 우리가 작업할 댓글로 쓸 작업 문서 네. 이것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제목은 시큐리티인데 우리가 실제로 패스워드 있잖아 비밀번호 네, 할 때. 네. 비밀번호 가장 많이 하는 게 패스워드래요. PASSWORD. 네.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가 트위터 아이디 계정들 쭉 정리해 놓은 거. 근데 네.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시큐리티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메일만을 가지고 지금 이 원천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밝혀진 것만 네. 메이저로 하고 있는 사람이 30명, 그 밑에 부속으로 있는 사람이 하면 한 300명 가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밝혀지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뭐 민간인 3,500명을 동원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TF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마어마한 그 중에 세 발의 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도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예. 이렇게 오랜 시간 끌다가 그리고 이게 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예.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재판이라고 하는 것과 네. 어제 선고가 난 원세훈 재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났기 때문에 댓글 재판이 다 끝났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네네. 어제는 국정원장이라고 원장. 하는 사람이 네. 어떤 일을 저질렀냐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지 댓글 부대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는 지금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강금 재판, 장금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재판은 또다시 또 다른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네.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원세훈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으로만 공소가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만 그렇죠. 논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보자면 국정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인에게 이제 급여를 준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렇네요. 국고 횡령이 되기 때문에 국조 횡령과 관련한 별건의 일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추가 기소가 될 것이고 추가 기소, 예. 그리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이제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어제의 선거 결과로만 봐도 한 70명 정도의 국정원 직원들은 네. 정식 국정원 직원들 한 70명 정도가 동원된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정원의 직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가 기소가 벌어지면 네네. 지금 4년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과 추가적으로 병합돼서 아마 죄의 형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하기는 훨씬 편해졌어요. 계속 이제 불러서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윗선 얘기했는데요. 그 배후 몸통 그 근데 수사. 구속돼 있어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네. 나와버리잖아요. 특이한 일이죠. 많이 아프다고. 네. 근데 별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서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만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열불이 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었나 생각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진짜 좀 바로 잡아야 돼요. 댓글 부대 그 댓글 사건 원세훈 사건 말고 댓글 사건의 범죄 이력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중에 보면 네. 첨부 자료로 그 범죄 사항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네. 보면
A4 4장에 걸쳐서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국정원 댓글부대가 어떻게 어떤 일들을 김광진에게 했는지. 그때 이제 피해자죠. 백선엽 사건 뭐 이제 네. 이런 거 있으면서 화형당하시고 그랬잖아요. 뭐 화형도 당사 당하고 앞에서. 능지차참도 당하고 뭐 그때 새누리당으로부터 의원직 제명한 뭐 이런 것도 네.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당사자시네. 제가 당사자예요. 사이버 사령부는 아예 김광진을 공격하라는 공격문이 있을 정도로 당했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 상임위가 딱 그 2개였어요. 특이하죠. 그것도. 그렇네요. 자, 지금 제 팔이 계속 아파오기 때문에 네. 오래 진행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자, 이제 뭐 저희가 현안 얘기를 좀 했는데 방산비리 얘기도 좀 하려고 했지만 그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팔이 아파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방부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거는 지휘관들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국방의 방산 비리는 근절하겠다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이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들어보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적폐로 남아있었는지.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잘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조금 뭐 첨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정권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으니까 네네. 뭐 조정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도 아직 완벽하게 진영이 다 갖춰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만 바뀌었지 일하는 사람은 또 그대로 또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그대로죠. 그렇죠. 예. 군인들도 다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께서도 조금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확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 국방 개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국방 개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일은 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뭐 인적 구성의 편제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네. 육사 중심, 육군 사관학교 중심을 조금 탈피하자 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 해군 출신의 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뭐 이제 이런 모습들, 공군 출신 합참의장 이 모습인데, 사실 그걸로는 좀 완벽하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인적 구성으로 보자면 우리가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방장관으로의 문민 통제도 다가가지 못했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보면 국방개혁비서관 자리가 있는데 네. 그 자리도 지금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어서 그렇군요. 공석이 아니고 정확히는 박근혜 정부 때의 국방비서관이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있고 예. 또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려면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다 담겨져야 돼요. 국회에서 또 처리할 부분이. 네. 예. 근데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네.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다른 위원회들은 네. 대부분 편성이 돼가지고 뭐 4차 산업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편성이 돼서 정부 안에 지금 담겨 있거든요, 예산이. 근데 네. 지금 국방개혁위원회는 그조차도 지금 국방부가 편성이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구성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네. 좀 빨리빨리 진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국방개혁이 너무 여러 가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5년 임기 안에 네. 나는 예를 들면 방산 비리라고 하는 방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잡겠다 네. 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적인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지금 방위사업청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사청의 힘을 계속적으로 빼왔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후에 힘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원래 청이 개청했을 때의 방향성처럼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실는 일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잘못 저지른 사람 감옥 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한 5나 10 정도 일이라면 정말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임기 동안 방산 비리나 뭐 아니면 큰 무기 체계에 대한 문제보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것에 집중을 다 해보겠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혹은 나는 아예 이번에 그 대한민국 군의 장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화해서 바로잡겠다. 사실 그걸 바로잡아 놓으면 누차 말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고 장군들은 그 군인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육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사성 장군까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화 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이게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문재인 정부의 제1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냥 현안이 벌어질 때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무기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인권 문제가 벌어지면 인권 문제 잘못 갑질한 사람 다 잡아가고 공감병 없애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공감병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뭐 복지병도 있고 골프병도 있고 뭐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군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지 그 병사의 문제나 그것을 지휘하는 박찬주라고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 이것이 더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좀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조언을 하면 최순실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조언이 필요하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혹은 글로 제 입장을 전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예를 들면 안보실의 직원들이라든가 국방부의 직원이나 아니면 뭐 민정이나 정무에 있는 분이 전직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안보실에 제공을 해야지. 제가 물론 아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보실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의사를 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공적인 자리 다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는 거지 직통 전화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께 궁금하신 것 질문 주세요. 제가 바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이상하게 붕 떴어요. 머리요? 아니 예쁘신데요? 그래요? 자, 김은숙님께서는 얼른 바꿔주세요. 양연승님께서는 단단하게 준비해서 싹 바꿔야죠. 라는 말씀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개별 개인하고도 따로 이렇게 톡을 할 수 있네요. 방송을 보고 있는. 그래요? 신기하네. 이렇게 해서 뭐 적폐청산 아까 이제 저희가 원세훈 전 원장 얘기부터 해서 쭉 하고 있는데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된다. 광진 의원님 발언들 멋집니다. 라는 김은숙님 팬으로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저녁에 함께하는 미래 그 공범자들 영화 시사회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시 20분에 이수역에 있는 아트나인 그 공범자들 만든 영화 제작사가 운영하는 극장이거든요. 아트나인에 오셔서 영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 좋습니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저희가 출연료도 못 드리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도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정미숙님께서 일하면서 보고 있어요. 또 하셨네요. 사실 지금 시간이 오전 이제 12시 3분 전이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점심시간 가까워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께서도 40명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40명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은수님께서 미남이라 발언도 이쁘네요 라고 하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사실 제가 초반에 여쭤봤었습니다. 이 연애 쪽, 그러니까 TVN에 출연하시면서 연애와 정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면 의원직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사에서 영화 전화하고 그러지 않고요. 둘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죠. 네, 출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최한준님이 아까 그 영화 시사회 공짜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예, 함께하는 미래 회원들께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함께하는 미래 회원가입을 빨리 하시면 네.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가입해도 바로. 그냥 오늘 가입해도 한 달에 1,000원만 가입해도 볼 수 네.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꿀팁.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꿀팁이고요. 관심 있는 분은 010-5653-1920 010-5653-1920으로 전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로현탕님께서 꼭 출마해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빨리 현직 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 양희영님도 저도 일하면서 크크 하셨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고승희님도 시청 저희는 중입니다 뭐 먹죠? 하셨습니다. 저희요? 네. 저희도 점심을 먹어야겠군요. 예. 돈 내고 보세요라고 양희영님께서 돌직구 날려주셨습니다. 자, 저희도 점심을 또 먹으면서 오후 일을 또 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종호의 새로 직캠은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는데 앞으로도 오마이TV 여러 현장에서 함께 할 겁니다. 네,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투샷으로도 가야겠죠? 네. 네, 이렇게 김광진 의원님 바쁘신데도 저희 오마이TV에서 인터뷰 요청 드리니까 오전부터 달려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과 함께 한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즐겁게 보셨죠? 네, 잠은 자다. 좋습니다. 이 방송 계속 페북에 남아 있으니까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이 통한 거죠.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얻는 듯한 그런 유대감, 강한 응원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해달라는 하십시오라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 내고 볼게요. 최한준님. 예, 아니 공짜가 아니에요. 영화사가 공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가 대관을해서 돈을 다 내놨습니다. 98석을 다 돈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원래 함께하는 미래 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밤이니까 회원을 가입하면 볼 수 있나요? 회원을 가입하면 유료로 보시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TV 많이 봐주시고요. 김광진 의원님 내일 또 TVN에서 볼 수 있으니까 1박 2일 그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오마이TV 이 방송 종료되더라도 공유 버튼 해서 이 녹화 방송이라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죠. 9월 1일부터는 김광진의 가로지캠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